쿠팡의 2년 연속 흑자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산 직구 플랫폼, 그러니까 C커머스의 확대에 더해서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크게 줄었는데요. 쿠팡의 1분기 성적표, 그리고 잇따르는 논란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쿠팡 올 1분기 좀 실적을 보면 매출에서는 웃었는데 이익 면에서는 또 크게 울었더라고요. 예, 매출은 늘어났는데 이익은 줄었다. 예, 이 대목, 여기에 최근 쿠팡의 비밀, 쿠팡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왜 늘었느냐? 사업을 굉장히 확대했거든요. 여러 군데로 확대하다 보니까 매출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늘어난 매출만큼 이익이 같이 따라 증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이익은 감축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여기서 금융비용 같은 것이 포함되면 이게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나거든요.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 지금 쿠팡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 7분기 만에 처음이고요. 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손실이 된 거, 이것도 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7분기 만에요. 그러니까 쿠팡은 설립 초기에는 의도된, 계획된 적자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그런데 IT 기업이 이제 초창기에 스타트업들은 사업 영업 확대를 위해서 적자를 내도 금융시장에서 그런 대로 용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랬고 쿠팡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부터 쿠팡은 우리는 계획된 적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흑자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7분기 만에 다시 적자가 됐다. 이것은 이 쿠팡의 경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쿠팡 주가가 와르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야기가 됐습니다. 벌써 2년 전부터는 계획된 적자 끝나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또 이런 성적표를 받아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성적표가 달라졌을까요?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적자가 됐느냐? 이것은 이 쿠팡의 그 회계 방식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쿠팡은 이 파페치라는 회사를 그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파페치라는 회사, 이게 굉장히 쿠팡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변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 패치란 말이 정말 환상적이다. 이거 파페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유럽에 있는 명품을 모아놓고 파는 하나의 판매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파페치를 작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왜 파페치를 인수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의문의 시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에르메스도 팔고 루이비통도 팔고 명품 팔겠다 이런 포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쿠팡에 물건을 사는, 가입을 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쿠팡은 로켓, 빨리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면 배달해 준다. 로켓 배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 디오르 같은 거를 사면서 빨리 받고 싶다. 그래서 로켓 배송을 과연 원할까? 집 앞에 그게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가져갈까 봐요. 예. 그런 면에서 시너지가 별로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회장은 파페치를 인수를 강행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적자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적자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근데 그 파페치가 올 1분기부터 쿠팡의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적자를 봤다, 영업이익이 줄었다 하는데 파패치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이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파패치를 빼고 분석을 해보면 쿠팡은 여전히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또 순이익도 흑자였습니다. 박사님 빼고 보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건 반영될 만한 손실이었던 거고 기정사실이었던 거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파패치도 이 구글이 샀기 때문에 쿠팡이 구글의 샀기 한 덩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계 원칙상 이것을 빼고 회계 합산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구글하고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구글하고는 조금 달라요. 쿠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쿠팡, 예, 쿠팡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쿠팡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가 상장이 돼 있는데 이 INC를 통해서 이제 파패치를 인수를 했는데 저게 자칫 잘못하면요, 파패치에서 흑자를 못 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파패치 인수 자금을 물어주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쿠팡의 파패치 인수에 대해서 1차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될 텐데요. 근데 박사님 이번에 성적표 보니까 조금 또 흥미로웠던 게 대만에도 쿠팡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선뜻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대만 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쿠팡이 적자를 보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파패치 다음으로 이 문제, 이 아픈 손가락이 바로 대만입니다. 2021년에 대만에 진출을 했고 지금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사업이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하필 대만일까요? 대만일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김범석 회장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도 김범석 회장의 부인이 대만계니까 그러니까 대만을 갔을 것이다. 그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군요. 예, 그런 의심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죠. 김범석 회장은 이제 본인도 7살에 이민을 갔어요. 김범석 회장의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 회사 그만두고 바로 해외 이민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적은 미국입니다. 이름도 봄킴이에요. 그런데 하버드의 로스쿨 다니던 낸시 쭈라는 대만계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나라인 대만에도 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만과 중국. 지금 우리는 한국의 유통시장은 중국 회사들이 와서 휩쓸고 있는데 우리가 맞받아서 중국을 갔으면 본토인 중국을 갔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상대의 아픈 대목도 콕콕 찌를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 대만일까. 대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두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별로 지금 성장성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쿠팡의 아픈 손가락은 대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만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공정위 조사망이 쿠팡을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데 뭐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가장 큰 어떤 위크 포인트가 뭐 일각에서는 중국 알리페이 또는 테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타난 실적을 보면요, 테무나 알리페이가 왔지만은 그 한국에서의 쿠팡의 매출 실적, 로켓 배송의 매출 실적은 오히려 늘어났고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흑자예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이 쿠팡은 한국에 공시를 하지 않고 보고서를 내지 않으니까 그냥 시기적으로 테무와 알리페이가 왔다. 그런데 쿠팡이 적자가 났다. 그러니까 쿠팡 적자는 중국 이카머스인 테무와
알리의 공습 때문에 쿠팡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일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쿠팡의 가장 큰 지금 적은 국민들로부터의 저항,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갑질을 한다. 이런데 한기정 공정위원장, 우리나라의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원회 KBS에 나와서 아주 정조준을 해서 쿠팡이 자기가 프라이빗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검색의 상단위에 노출하도록 내부 직원들을 이용해서 그 평가를 조작했다. 이것은 자사우대 행위다. 이래서 곧 조치를 하겠다고 TV 방송에 나와서 공개를 했어요. 이게 수위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 물론 쿠팡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억울하다. 그렇지만 우리 그 한국의 정부를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없는 사실을 얘기했을까? 뭐 이런 면에서 쿠팡의 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하도급법 위반이라든지 또 쿠팡에 한번 가입을 하면 가입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것이 이커머스나 포탈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잘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계약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중국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쿠팡 스스로의 어떤 대국민 인식, 소비자와의 관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빨리 헤어나는 것이 또 극복하고 사랑받는 어떤 사이트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제가 워낙 여러 개여서 참 어디부터 대응을 해야 될지 쿠팡도 좀 난망할 것 같긴 하는데요.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또 공정의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올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선박 유지보수 전문 기업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어제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당장 모회사인 HD 현대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 거세게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쪼개기 상장의 후폭풍 소식으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어떤 증시 밸류업 기조에도 이런 쪼개기 상장이 좀 역행하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쪼개기 상장,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쪼개서 상장을 했다는 거죠? 예, 잘 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의 사업부가 뭐 A 사업부, B 사업부 이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또 가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정말 잘 된다 이러면 그 반도체 잘 되는 게 선순환을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가에 가만히 됐을 텐데, 그렇죠. 삼성전자 측에서 이 회사를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에 떼낸 반도체를 따로 상장을 시켜버리면 반도체를 보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빠지니까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되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대는 왜 알맹이를 빼느냐? 여기는 오히려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 HD 현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정기선 회장의 승계 문제가 있어요. 정기성 부회장의 네. 예, 정기선 부회장의 아버지가 정몽준 회장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은 지분이 5%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승계하려면, 그룹을 승계하려면 HD 현대라는 회사의 정기선 회장의 지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분을 많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 것을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있단 어마어마하죠. 그게.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훨씬 세금을 안 내고 접근하기 훨씬 쉬운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빼내서, 뭐 뺀다기보다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주식을 사야 되냐면 HD 현대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주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 주가가 높으면 안 돼요. 떨어져야 더 유리하다는 거죠. 떨어져야 정기성 승계 작업에 부회장한테는. 유리하게 된다고. 세금 없는 승계 작업에. 그래서
HD 현대가 이번에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저런 쪼개기 꼼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짜배기를 떼내 버리는 거예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어제 상장한 이 기업이 HD 현대의 알짜라는 거죠? 알짜 중에 알짜죠. 지금요 HD 현대라는 회사의 자산 가치가 약 한 6조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HD 마린 이 원래 회사 이름이 글로벌이었는데 그 선박을 팔고 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요. 현대 자동차보다도 더 수익성이 높은 회사가 현대 모비스라는 사후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나 글로비스 쪽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는 의혹을 갖는 것이죠. 정기선 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쪼개기 상장을 한다. 쪼개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쪼갰다가 키웠다가 회사의 경영 시너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알짜배기만 빼서 상장을 별도로 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회사 주가가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뉴욕 증시에서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라는 것의 설문조사나 학자들 조사를 보면 한국은 쪼개기 상장이 무섭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 가능성이 나는 절대 주식 사지 말라 이런 공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에 그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을 쪼개서 상장했죠. 배터리 잘 될 때 에너지 솔루션으로 빼서 요즘 LG화학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요즘 휘청휘청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쪼개기 상장 이거 좀 손을 보겠다. 국가별로는요 쪼개기는 할 수 있지만 쪼개기를 해서 또 상장할 수는 없도록 해놓은 나라도 많고 쪼개기 상장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쪼개기 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팔고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일부러 사주는. 예, 그게 매수 청구권 이것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는 그런 뭐 그 강제성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맞췄는데 요게 또 공교롭게도 물적 분할이 지난 후 5년 안 되는 회사만 간섭하겠다. 근데 마린솔루션은 7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바로 이번에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 봐주기를 위해서 연도를 꼭 집어서 7년으로 박은 거 아니에요. 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어떤 이 물적 분할 상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미국처럼 그게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매도 청구권을 줘서 팔고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코리아 밸류업의 기본인데 이번에 정부가 밸류업 정책 발표하자마자 보란 듯이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쪼개기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역시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게 됐다.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뭐 금융위가 굳이 HD 현대만 꼭 집어서 봐줬겠냐마는 어쨌든 규제에 허점이 있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뭐 재벌 승계하는 거야. 자기들 사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승계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식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그래서인지 정기선 회장이 HD 현대 주식을 대량으로 사 들어갔습니다. 아,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게 좀 주주 달래기 차원일까요? 주주 달래기인데 문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떨어뜨려 놓고 사 들어간다. 병지고 약준다. 역시 지분 승계를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수가 있지만 정기선 회장의 현금 실탄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효과가 끝나면 HD 현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최근에 HD 현대 마린 주가가 어제는 그 현대 HD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가도 좀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런 정기선 회장의 대량 주식 매입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주가 하루하루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주들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 뭐 HD 현대에서는 마린솔루션, 그러니까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모회사인 HD 현대 주가도, 그러니까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그럼 있으세요? 가만히 놔두면 HD 회사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뭐 굳이 왜 그것을 이렇게 토막내서 하느냐. 해야 되는 그런 미국 같은 애플이라든지 또는 그 구글 같은 회사는 다 그렇게 하죠. 분할해놓고도 상장은 따로 안 해요. 굳이 따로 상장 안 해도 자산 가치는 높은 거 아닙니까? 굳이 상장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쪼개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그렇다면 쪼개기 이중 중복 상장한 데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된다. 이런 지적이 제 얘기가 아니고 뉴욕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의 입을 빌려서 뉴욕 증시의 대세적인 여론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즐거운 소식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